L2 스위치들, 예, 실무를 하실 때 L2 스위치 엄청 많이 보시죠. 먼저, 예. 일단 무슨 네트워크 장비이든 간에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근간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프로토콜이다? 얘네들은 이제 네트워크 구성 요소상에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이죠. OSI 7 레이어 상에서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어떤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통신 방식에 대해서는 그 표준화된 기술에 따라서 디바이스들이 운용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벤더가 틀리더라도, 만드는 회사가 틀리더라도 동작하는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똑같아야지만 서로 다른 디바이스들끼리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뭐 인캡슐레이션과 디캡슐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고 그 안에서의 L2 스위치의 개념과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과 같이 이 PC에서 실제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서버 통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통신이냐? 얘가 웹서버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www.naver.com이다. IP는 Z라는 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PC가 뭐 네트워크 세팅은 이렇게 돼 있어요. IP는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팅 값들이 있죠. IP 어드레스 각 영역에 대해서 각 레이어별로 IP가 A고요. 라지 A, 맥이 스몰 A,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B라는 IP를 세팅했다라고 하고요. DNS는 뭐 별도로 뭐 C라는 애를 잡았는데 있다라고 할게요. 예. 그래서 이 PC가 이제 웹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OSI 7 레이어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PC가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죠. 웹브라우저에 www.naver.com이라는 걸 치죠. 그럼 이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웹브라우저가 동작을 하는 거고요. 최초의 이 홈페이지에 뭐 웹에 접속하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하위 레이어로 내려오죠. 하위 레이어는 뭐죠? TCP, UDP 레이어. 예.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의 소켓을 이 어플리케이션, 이 웹 브라우저에 만든 이 어플리케이션과 연결을 할 수 있는 소켓을 열죠. 예. 이때 만들어지는 헤더 값이 뭐죠? 요 데이터를 이 밑에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 레이어에서 포트를 이용하죠. 포트. 예.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웹서버니까 이제 80, 뭐 요즘 443을 많이 쓰는데요. 일단 8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소스 포트는 요 소켓을 대변하는 어떤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C가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사용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웹 서비스와 연관된 이 해당 소켓을 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소켓의 구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24에 하이포트 하나 열죠. 예. 그게 데이터 앞에 바깥쪽에 붙게 되죠. 여기 80하고 1025. 그게 이제 다시 만들어져서 요게 여기서 만들어진 이 정보가 뭐라고 하죠? 세그먼트라고 하죠. 세그먼트.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그 다음 IP 레이어로 내리죠. 이 PC에서. IP 레이어에서는 뭘 달죠? IP 헤더를 붙이죠. IP 헤더는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소스 IP는 A라는 자신의 IP를 넣을 거고요. 데스티네이션 IP는 이 네이버닷컴으로 내가 요청하는 녀석의 IP 어드레스가 들어와야 되겠죠. Z라는 애로. 사실은 이 Z 값은 바로 얘가 알고 있진 않죠. 그 사이에 이 DNS라는 애를 통해서 www.naver.com에 대한 어드레스를 물어봐서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게 Z가 되겠죠. Z라고 할게요. 요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죠? 패킷이죠. 패킷. 예.
여기까지를 패킷이라고 해요. IP 패킷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얘는 IP 헤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더넷 헤더를 만들어요. 이 프로토콜. 이 PC가 속해 있는 영역에 따라서 이제 L2 레이어의 프로토콜이 정의가 되는데 대부분 요즘은 이더넷 환경이죠. 예. 그래서 소스 맥 이더넷 헤더의 대표는 맥 어드레스예요. 예. 소스 맥 A를 달고요. D맥을 써야 되는데 이 D맥이 의미하는 게 뭐죠? 내가 이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받아야 되는 넥스트 홉에 대한 정보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걸 어떻게 알죠? 그때 아는 방법은 이 Z로 어차피 이 정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Z에 대해서 이 사이에 무슨 짓을 하죠? Z를 가지고 맥 어드레스를 찾아야 돼요. Z로 보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다음에 보내야 될 넥스트 홉에 대한 ARP라는 프로토콜이 이때 돌죠. ARP 테이블을 뒤져요. 없으면 만들죠. 리퀘스트를 하죠. 어떻게? 이 네트워크에 뿌린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뒤에 이제 L2 스위치 하면서 뭐 H 이중화 이쪽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ARP 테이블에 ARP 테이블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 전 단계에서 뭘 보죠? 라우팅 테이블을 보죠. 라우팅 테이블. 뭐에 대한 정보? Z라는 IP 어드레스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보내야 되냐? 넥스트홉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죠. 먼저 이 넥스트홉 정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얘가 받게끔 하기 위한 맥 어드레스를 L2 헤더에 붙이게 되죠. Z에 대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을 합니다. Z로 보내려면 내가 누구한테 보내야 돼? 이런 의미예요. 그때 사용되는 게 뭐죠?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은 PC 같은 경우는 뭐 인터페이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게이트웨이라는 형태로 라우팅 테이블이 쓰이죠. 게이트웨이가 B라고 여기 돼 있네요. 그럼 넥스트홉 정보는 B가 받으면 돼요. 예. 이 프레임은. 그러면 이 B라는 애의 맥 어드레스를 알기 위해서 그때 ARP 테이블을 뒤지죠. 예. 그래서 B가 누구야? B의 맥 어드레스가 누구야? 라는 걸로 이 네트워크에 ARP 리퀘스트를 던져서 이 B라는 애가 여기 있죠. 여기 라우터 게이트웨이 역할하는 라우터 B라는 애가 내 맥은 B야 라고 응답을 줘서 여기다 B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여기까지 만들어진 게 뭐죠?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매우 중요해요. L2 헤더 맥 어드레스까지 이더넷 헤더가 붙어있는 상태로 요게 이 PC의 랜 카드를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로 전달이 됩니다. 누구한테요? 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한테겠죠. 그게 뭐죠? L2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2 스위치는 정리하면 L2 스위치는 엔드 디바이스들이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런 PC들 여러 대의 PC들이 효율적으로 붙여서 네트워크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L2 스위치는. 그리고 뭐가 들어오죠?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프레임이 들어와요. 프레임. 그 프레임이 들어오죠. 이 전체 프레임. 그래서 이 프레임이 들어와서 뭘 하죠? 이 물리적으로 포트가 연결된 걸로 프레임을 받아서 최적의 포트로 내보내요. 포워딩을 한다는 거예요. 포워딩. 어떻게 하죠?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린 거 결과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L2 스위치가 이 정보를 받게 되겠죠.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헤더 값이 이 프레임 헤더예요. 그래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보게 되고 소스 맥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가지고 얘가 A는 3번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B라는 애가 데스티네이션 맥을 보고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보고. 그래서 얘는 그냥 프레임을 받아서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보고 어느 포트로 보내야 될지를 결정해서 그냥 내보내면 끝입니다. 포워딩을. 그렇게. 뭐 어떤 데이터의 정보의 변경이나 이런 건 없어요. 보고 적절한 들어오는 포트로 들어오는 프레임을 보고 나가는 포트를 확인해서 보내면 끝이에요. 근데 보낼 때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참조해서 보내는데 B라는 애가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들어오는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인터페이스로 다 포워딩을 합니다. 물론 살아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겠죠. 포트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이거는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죠. 플러딩 기반입니다. 플러딩 기반. 그래서 얘는 뭔가를 안 보내고 보내고 라는 형태보다는 단지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뭐 처리한다는 관점이 아니고 가장 최적의 포트로 보낸다, 효율적으로. 근데 테이블에 없어요. 어디로 보낼지 몰라요. 그러면 다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플러딩 방식이다. 통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서 이 라우터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럼 이 라우터는 그대로 이 프레임 정보를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 맥이 A고 데스티네이션 맥이 B라는 걸 보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죠, 이 B를. 그 말은 이 헤더를 떼고 상위 레이어로 나는 이 데이터를 올리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우터가 이 프레임을 받아서 헤더를 떼고 그 다음에 뭐라죠? 이 IP 패킷을 처리를 하죠. 패킷은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 이제 라우터 할 때 전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L2 스위치는 요 역할을 한다 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L2 스위치가 보통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과 이제 데이터 플레인이라는 형태로 이 L2 스위치나 라우터들의 역할을, 네트워크 장비들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 플레인에서는 뭐라죠? 데이터 플레인에서는 데이터를 포워딩하는 역할만 하죠. 뭘 보고요? 맥 어드레스라는 테이블을 보고.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림상에서는 A는 3, 그리고 반대로 이 라우터에서 들어오는 프레임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이 B라는 맥 어드레스가 7번에 있다는 정보가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사실. 그렇게 해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관리한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주로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역할가 핵심이고요. 물론 다른 역할도 다 하죠. 컨트롤 플레인이 이제 데이터 포워딩 하는 거 외에 CPU를 사용하거나 자기가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배우실 어떤 STP라든지 이런 다른 스위치들과의 어떤 정보를 토대로 뭐 스패닝 트리, 토폴로지를 만들거나 계산하는데 또 컨트롤 플레인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인터페이스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인터페이스에 어느 맥이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 플레인에서 이 프레임이 포워딩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거는 유니캐스트, 이제 맥 어드레스의 구분을 보시면 맥 어드레스 타입이 유니캐스트 어드레스가 있고 멀티캐스트 맥이 있고요, 브로드캐스트 맥이 있어요. 브로드캐스트 맥은 말 그대로 FFFF예요.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맥 어드레스 타입이 들어와서 얘가 이제 그걸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 어드레스 테이블 DMAC을 보고요. DMAC에 이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해당 포트로만 프레임을 전달하게 되고요. DMAC을 가지고 있는 포트가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없다라고 하면 버리는 게 아니고 다 플러딩을 한다 했어요. 들어오는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로 다 보낸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스위치라는 애 나오기 전에 허브라는 애가 동작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트 맥이 들어온다. 똑같이 동작합니다. 유니캐스트에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없는 데이터가 들어온 것처럼 들어오는 인터페이스, 여기 FF 쭉쭉쭉 달려있는 DMAC에 세팅돼서 브로드캐스트 맥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트 맥을 쓰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ARP 리퀘스트 같은 애죠. 어떤 이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한테 뭔가가 정보가 전달이 되거나 해야 될 때, 그렇기 위해서 당연히 들어오는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에 다 보내겠죠. 이 프레임을, 똑같은 프레임을. 그리고 이제 멀티캐스트 맥 같은 경우는 특정 포트가 그 멀티캐스트 맥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인터페이스 포트로만 해당 프레임을 보내겠죠.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고요.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 같은 경우는 다 타임아웃 값이 있죠.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이 프레임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만들어지는 거는 들어오는 프레임의 소스 맥을 보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유지 시간은 타임아웃이 있고요. 그건 뭐 벤더별로 세팅 값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타임아웃 없으면 날리고요. 타임아웃 지나면, 타임아웃 동안, 해당 타임아웃 기간 동안 프레임이 들어오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렇게 간단히 이해를 하시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가장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니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뭐 다음 시간에 L2 스위치가 이제 동작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